네, 2021년 8월 12일 이정훈입니다. 제 직업이 기자입니다.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기자인 제가 즐기는 순간이동 힐링술, 힐링법을 하나 설명드릴까 합니다. 환갑 전에, 제가 이제 환갑입니다. 환장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진짜 환갑 전에 환장, 순간이동으로 제가 지금까지 60살 가까이 살아오면서 만들었던 저와 완전히 다른 상황에 놓여서 다른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환장하고 싶었습니다. 심장 쫄깃한 절벽 다이빙을 했습니다. 굉장히 하고 싶었던 겁니다. 버킷리스트 하나 치웠습니다. 이겁니다. 동영상 보셨죠? 네, 삼둔 오가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강원도 홍천군에 가면은 내면이 있는데, 내면에 살둔마을, 월둔마을, 달둔마을, 이게 삼둔입니다. 인제군 기린면에 연가리, 명지가리, 아침가리, 곁가리, 젓가리, 젓가리, 이 5개 가리를 삼둔 오가리라 그럽니다. 정감록에서는 이런 마을들을 십승지지로 표현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안전한 곳이죠. 십승지지란 곳은 그만큼 오지란 뜻입니다. 이 중에 한 군데, 오가리 중에 하나가 아침가리입니다. 지금은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에 속하는데, 아침가리는 조경천에 있던 조그만 마을인데 지금은 다 없어졌습니다. 한두 가구나 있나요? 근데 그 아침가리 마을은 워낙 험산에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인구가 매우 적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작업자들이 가능했거든요.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곳에 있던 사람들은 전쟁도 모르고 그냥 지나갔답니다. 때문에 뭐 많이는 못 먹지만은 위험할 때, 외부에서 먹을 게 없을 때는 오히려 이곳에 들어오면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난세가 되면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화전민처럼 삽니다. 아침가리라는 마을의 뜻은 원래 아침에 밭을 갈 정도의 햇볕만 잠깐 들어온다. 아침에 잠깐 볕이 들어온다. 그래서 아침가리래요. 또 밭대기가 너무 적어서 아침에 한번 일하면은 다 갈 수 있다. 그래서 아침가리라고도 한답니다. 어쨌든 이 아침가리에는 6.25 전쟁 이후에 난민들이 몰려들어서 화전민처럼 살았었는데 1968년인가요? 울진 삼척 무장공비 사건이 있었죠. 그때 이제 이 북한 특수군부대들이 화전민촌에 들어와서 분탕지를 쳤기 때문에 아침가리에 있던 화전민들을 다 소개해서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이 지도를 봐주십시오. 아침가리는 이 조경천이라고 하는 그 조경천 옆에 있는 그 마을입니다. 그래서 아침가리 마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경천을 따라 걷는 건데 아침가리 계곡으로 알려져 있죠. 조경천 계곡 트레킹인데 조경천 계곡 트레킹이 아니라 아침가리 트레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도 보시면은 대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오른쪽에 보게 되면 방동약수가 있지 않습니까? 방송약수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방동리 고개를 넘어가지고 하산을 하게 되면 조경교가 나옵니다. 거기서부터 조경천을 따라 쭉 걸어 내려오면 진동리를 만나는 부근쯤 오게 되면 아침가리란 마을이 있었습니다. 조경천을 따라 내려오는 것이 이제 아침가리 계곡 트레킹이죠. 시작은 이제 방동약수에서 시작하는데, 방동약수는 우리나라에서 몇 군데 가보면 이렇게 탄산수 탁 쏘는 이런 약수만 나는 데 있죠. 철분이 많은 그런 물맛이 나는 곳입니다. 그걸 한 잔, 두 잔 마시고 그 다음에 임도를 따라서 정상까지는 포장이 되어 있어요. 정상 넘어가게 되면 흙길이고요. 그러나 이게 임도이기 때문에 꽤 넓습니다. 그걸 따라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갑니다. 길이는 6km로 되어 있는데 한 2시간 잡으면 될 겁니다. 1시간 반 빨리 걸어가면. 이렇게 해서 이제 고개를 따라 가다 보면은, 고개를 넘어가서 가다 보면은 거기에서부터는 이게 백두대간입니다. 방태산이 꽤 높은 산인데 쭉 이어져서 그 백두대간이죠. 그래서 거기서 보게 되면 끝없는 산을 볼 수 있습니다. 지리산에 올라가서 지리산 능선에서 세상을 보면
계속 너울처럼 넘어가는 산을 보는데 이 방태산 고개에 올라가 보게 되면 계속 너울처럼 산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고개를 넘어 내려오다 보면은 인제의 명물인 자작나무 굴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작나무 굴락. 자작나무 가까이 가서 쫙 보면은 이 가지들이, 줄기들이 겹쳐지면요, 쫙 영화 막처럼 하얀 막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쭉 그 임도를 따라 내려가면 조경교가 나오는데, 조경교 앞에는 약초를 파는 뭐 가게가 있죠. 네, 그 하산에서 거기서부터 이제 이 조경천을 따라 걷는 게 아침가리 트레킹입니다. 저희도 여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가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계곡 트레킹을 시작하고 있던데요. 뭐 각자 굉장히 자유롭게 합니다. 일부러 물에 안 들어가는 사람들은 없어요. 물을 걸으려고 왔기 때문에 쑥쑥 들어갑니다. 여성분들도 들어가고, 물살이 빠르지 않은 곳에서는 뭐 가슴 높이까지도 쑥쑥 들어갑니다. 또 그게 재밌습니다. 들어가 보면요, 물이 맑으니까 한 이 정도 손바닥 정도 되는 고기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물론 작은 고기도 많고 절대 저한테는 잡히지 않죠. 여기서부터 진동리까지는 한 6km로 알려져 있는데, 물속을 걷고 뭐 놀다 가고 하니까 한 4시간 정도 보통 걷습니다. 뭐 빨리 가면 2시간도 갈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남들이 걷는 걸 보면서 저희도 이제 신발을 아쿠아 슈즈나 이제 스포츠 샌들로 바꿔 신죠. 등산화 신고 들어가도 되지만 좀 아까우니까 이 물속에서 걷다 보면요, 슬리퍼를 신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물속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앞에 있는 돌을 발로 탁 차게 되는데 발가락 진짜 아파요. 그래서 발가락을 보호해주는 스포츠 샌들이나 아쿠아 슈즈를 신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속에 있는 작은 돌들이야 뭐 별 문제 없는데, 큰 돌은 마음 놓고 밟았다가는 그 물이 끼나 물때가 있어갖고 진짜 나가 떨어집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틱을 좀 갖고 들어가서 이렇게 좀 균형을 잡으면서 가도록 조심해야 되고, 물속은 절대 평탄하지 않으니까 쿵떡쿵떡 한다. 그래서 빨리 못 걷는다는 걸 알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쭉 가다 보면요,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다 보고, 그다음에 물이 벌써 이 가슴 높이 좀 차게 되면 차가우니까 배낭 안 젖으려고 들어 올리고 뭐 이러다 보면, 제가 서울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까맣게 잊어먹어요.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쓰다 보니까 내가 어제까지 뭘 갖고 고민했는지, 내가 대한민국 정치를 갖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까맣게 잊어먹습니다. 일종의 해탈이 되는 거죠. 까맣게 잊어먹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좀 고여있는 물인데 많다 그러면 망설이지 말고 들어가야죠. 이미 뭐 그 정도 오는 분들은 다 놀 줄 아니까 다 옷 입고 들어가서 자기 즐기는 자기 스타일대로 수영도 하고 뭐 알아서 놉니다.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물속에 들어가면요, 차가워요. 차가우니까 미끄러진다는 생각도 잊어먹고 싹 잊어먹습니다. 세상도 있고 근심도 있고 생각도, 감정도 잊어버립니다. 오직 느끼는 건 차갑다 이런 거죠. 그 힐링법 중에 하나가 풍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옷을 다 벗고 숲속에서 이렇게 바람을 쭉 맞으면은 그 바람에 의해서 나의 생각을 잊고 하는 힐링법이 있는데, 제가 해본 바로는 풍력도 좋지만, 풍력을 하려면 이제 몸이 달아오르지 않으면, 뜨거워지지 않으면 추워서 못 하거든요. 근데 이 냉수욕이 훨씬 좋습니다. 자극도 강하고요. 또 계곡 걸을 때는 이미 몸이 많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아주 그 차가워지는 맛이 대단합니다. 이렇게 찬물에 들어가게 되면 온몸의 신경은 차가운 물에만 가고, 그러니까 이제 뭐 세상을 다 잊죠. 이럴 때 이제 그 사람은 자기 능력하고 자기 의식에 따라, 그 크기에 따라 자유로워집니다. 수영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걸 즐길 수 있는 거고, 수영을 겁을 내는 사람은 즐기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즐기지 못하라도 해보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즐길 수 있는 거고, 그건 자기의 의지나 의욕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의식과 능력에 따라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자기를 놓지 못하면은 그게 자기 속박이 되는 거죠. 상당히 힐링이 되고 유체 이탈이 되긴 하지만 다 못하는 거죠. 탁 놓고 놀아버리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뚝박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그 쏘가 있습니다. 물이 쾅쾅 흘러가는 폭포도 있고, 그런데 거기를 지나갔는데 두 분이 아주 신나게 계곡 다이빙을 하더라고요. 절벽 다이빙을.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 친구가 야 너도 해봐 그러더라고요. 해보라는데 한번 해볼까? 내 자신을 놔볼까 해서 했습니다.
사실은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거를 TV에서 보면서 굉장히 하고 싶어 했었어요. 저도 저렇게 한번 자유롭게 뛰어봤으면 했는데 한번 해봤습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앞에서 나왔지만. 네. 제가 막상 처음 가서 보니까는 멀리서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가까이 가니까 바위 위에 올라가니까 높더라고요. 한 5m 정도 수면서부터는 되는 것 같았고, 또 바위 끝에 쓰니까 미끄러질 것 같더라고요. 풀도 있고 미끄러지면은 그 툭 튀어나온 바위에 콱 박아가지고 되게 아플 것 같더라고요. 물에 떨어져 되게 다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조심했고, 이렇게 위에서 보니까 먼저 뛴 사람한테 물으니까 물이 충분히 깊어서 물속에 쑥 들어가도 바닥에 다리가 안 닿는데요. 위에서 보니까 수심 깊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멀리 뛰면은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너무 멀리 뛰면은 저쪽에 있는 물속에 있는 바위는 박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대충 눈대중 하면 그 사이로 쏙 들어갈 것 같았습니다. 뛰어들었더니 한 1초 안 걸리는 것 같은데, 떨어지는 시간이. 제가 섰으니까 한 7m 높이에서 제가 눈을 맞춰서 뛰어내렸겠죠. 발바닥에 딱 닿는 순간에 아, 물이 나를 치는구나 하면서 훅 들어가면서 코로 물이 뭐 들어오고 옷이 훌러덩 올라가는 느낌이 들고, 나중에 보니까 한 5초 만에 제가 물 위로 솟아오르더만요. 막 이렇게 처음에 내려갈 때 어쩔 수 없고 숨이 막히니까 올라가려고 겁이 나니까 이렇게 날개짓을 했는데 5초쯤 후에 올라갔습니다. 제가 원래 물에서 수경이 없으면 눈을 안 뜨는데 아이씨, 숨이 막혀가지고 눈 뜨고 싶더라고요. 눈을 팍 뜨니까는 따갑긴 한데 떠지더라고요. 근데 그때쯤 이미 제 머리가 수면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살살 평형으로 헤엄쳐 나왔습니다. 네. 제가 버킷리스트 하나 지운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뛰어낼 때는 솔직히 심장마비에 걸리지 않을까 쫄깃쫄깃했습니다. 겁도 좀 났습니다. 수면으로 올라와 과연 숨을 쉴 수 있을까 두려움도 있었고요. 근데 이 사진은, 이 동영상은 제가 처음 찍을 때 처음 뛰어내린 거 찍은 게 아닙니다. 세 번째 뛴 거 찍은 겁니다. 첫 번째 사진은 친구가 뛰어보라고 한 친구가 스틸 사진으로 찍어갖고 못 찍었고, 두 번째는 물소리가 하도 커서 서로 대화가 안 돼가지고 내가 뛴다 그랬는데 이 친구가 그걸 놓쳐갖고 물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헤엄쳐 나오는 걸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것도 한 아주머니 등에 가려갖고 반으로만 찍었었죠. 그래서 세 번째 뛸 때는 저도 좀 지쳤었어요. 이거 힘이 좀 들더라고요. 물속에서 버벅거리고 나오니까. 그때 이제 제대로 찍어준 거죠. 세 번째 뛰고 나니까 진짜 내가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는데 진짜 버킷리스트 하나 지웠습니다.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그렇게 놀다가 먹다가 한 4시간, 3시간 걸어서 진동리로 나오니까 사람 냄새, 차 냄새, 속새 냄새 납니다. 이렇게 저 천상에 있다가 속새로 내려오면 짜증이 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속새가 훨씬 더 재밌어요. 산속에서는 득도하기 쉬워요. 자극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워낙 많은 자극이 있으니까 득도하기 어렵죠. 또 여기서 득도해야 진짜 득도고. 저는 환속은 즐거운 일로 봅니다. 이렇게 계곡 트레킹 즐기고, 그 다음에 방동막수라고 하는 그 음식점, 제 좋아하는 집인데 가서 수육도 먹고 막국수도 먹고, 그리고 친구가 모으는 차 안에서 가평까지 완전히 뻗어졌습니다. 이 여행 가기 전에 저는 지금 제가 하는 일이 좀 많다 보니까 책도 쓰고 뭐 이것도 저거 유튜브도 하고 기사도 쓰다 보니까 사실 잠을 잘 못 잡니다. 그 전날도 한 1시쯤 잤나요? 또 숙면도 잘 못하고. 근데 이렇게 절벽 다이빙을 하는 순간에, 계곡 트레킹 할 때도 많이 있었지만 절벽 다이빙 하는 순간에 그 폭발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기존의 스트레스가 팍 유리알처럼 터져나가는 겁니다. 터져나가니까 몸이 너건너건 막 풀려가지고 막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막 그냥 친구 차 안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있었는데 그게 춥더라고요. 저는 의자에 히터를 켜놓고 좀 잔다 그러고 나서, 상체는 시원한데 의자는 뜨뜻하죠. 거기서 1시간 반을 그냥 정신없이 잤습니다. 이게 힐링이었습니다. 이게 힐링. 제가 등산도 좋아해서 뭐 1일 2산도 하고 지리산 종주도 다음 주에 한번 들어갈 생각인데, 그거와 계곡 트레킹은 완전히 맛이 다릅니다. 계곡 트레킹은 몸이 그냥 쫙쫙 터져나갑니다. 저는 이제 저 같은 사람을 현대인이라 그러는데, 현대인들은 살면서 자신을 킬링하고 있죠. 죽이고 있죠. 스트레스로.
죽이고 있죠. 사실은 자기를 해코지 하는 사람을 킬링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킬링합니다. 그럼 자기 자신을 킬링하는 만큼 살려주는 힐링을 해야 되는데 힐링은 의외로 안 해요. 술을 마시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오히려 킬링을 시키죠. 저는 힐링의 방법으로서는, 나를 살리는 방법으로서는 순간이동을 해서 완전히 다른 상황 속에 나를 집어넣어라. 그리고 완전히 다른 놀이를 해라. 어제까지는 글 쓰고 사람 만나고 술 마시고 했다면 오늘은 완전히 원시인처럼 놀아라. 그러면 그동안 가동하지 않던 부분들이 가동을 해야 되잖아요. 자연 상태에서, 물속에서. 그러면 그게 움직이면서 기존에 딱딱 스트레스 받아 굳어있던 부분을 반대로 돌려버리니까 터져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힐링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고 나서 오게 되면 온몸이 오글오글오글 풀려가지고요. 마사지도 이런 마사지가 없습니다. 스트레스 많은 저 같은 기자, 뭐 정치인들, 기업인들, 이런 익스트림 스포츠 한번 즐겨보십시오. 정말 재미있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유의하셔야 될 거는 체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기술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운동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 익스트림 스포츠 즐겨보십시오. 이것이 힐링이다. 이정훈의 힐링법 하나 소개해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